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의 마지막 시간인 챕터 1.8 축하중과 직접 전단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용어의 해석과 설계. 이 두 단어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일단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체화학에서는 하중 온도 변화 및 다른 물리 작용에 대한 구조물의 반응을 구하는 겁니다. 반응. 근데 특히나 그 하중, 구조물의 반응에 의해 하중으로 인한 힘에 의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응력, 변형률, 변형. 그래서 응력은 스트레스, 변형률은 스트레인, 변형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영어로는 부르고요. 저희가 앞부분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앞에 단원에서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렇죠? 기호로는 이제 응력, 스트레스 이렇게 나타냈었고요. 변형률은 입실론, 그리고 변형은 뭔가 변형된 길이로 나타냈었죠. 그리고 설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구조물이 하중을 지지하고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 고체역학에선 주어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얘가 벽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이런 인장력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단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에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알려면 힘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그 변형률이 어떻고 또 어떤 값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해석을 하게 되면 가장 최적화된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시면 공학 설계 혹은 최적 설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최적 설계가 바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옵티멀한 최적화된 부재의 구조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저희가 앞에서 어떤 허용 응력을 알고 있을 때 내 구조물의 면적을 알면 그것을 곱하면 허용 하중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설계 입장에서는 면적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조물의 수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로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내 구조물의 필요 면적은 전달되는 하중을 허용 응력으로 나눠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다음 고체역학 뒷단원으로 가시면 예를 들어 밴딩, 굽힘, 토션, 비틀림 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루프와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특정 힘을 주면 이런 구부림이 일어날 테고 그리고 이런 휘어짐이 비틀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이런 해석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 고체역학 같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배우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2D 문제를 주로 풀죠. 2D 문제를 어,
어널리티컬하게, 그러니까 분석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풀지만 실제 현상들은 다 3D죠. 3D 현상을 풀 때 이런 복잡한 구조물에 대해서 손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을 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하면 이런 복잡한 3D 물체들도 이 부분이 얼만큼 변형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가장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또 이런 자동차의 덤프 트럭의 데크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실었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어느 부분에 가장 큰 변형이 발생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해석을 통해 알게 된다면 그 부분을 보강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제품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보충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런 평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설명을 들어보시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중과 반력. 하중은 중력 또는 물의 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어지겠죠. 내 구조물에 어떤 힘이 외부에서 가해졌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반력이었습니다. 반력이 미지수라고 했었죠. 외력은 미리 주어지기 때문에 반력이 미지수고, 반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조물의 지지점에 발생되는 수동적인 힘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통해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평형 방정식을 통해 해석을 했습니다. 평형 방정식은 어떻게 하죠? 일단 시스템이 주어지고 이런 외력이 주어지면 지지점들을 알 수가 있죠. 그 전에 일단 자유물태도를 그려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단순화시킨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의 부분만 띄어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준 후에 이제 지지점들에 어떠한 반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 그 반력과 하중들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힘의 합이 0이고 2D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 Y축 방향 힘이 모두 합이 0이고 임의의 점의 모멘트의 합이 항상 0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느 부분을 가지고 모멘트를 구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예제 1.8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챕터 1의 가장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봉 트러스 구조물의 표지판이 이런 식으로 지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러스 구조물은 이런 형태의 구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정단이 있고 각각의 긴 바들이 이런 힌지에 핀 연결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이제 트러스라고 하고요. 사실 많은 구조물들이 이런 트러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화된 구조인데 실제 상황이 이렇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을 하면 대부분이 유사하게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장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 허용 응력이 125메가파스칼, 전단에 대해서는 허용 전단 응력이 45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때 AB봉의 필요 단면적은 이라고 했어요. AB봉이 여기 단면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얼마나 두꺼워야 되는지겠죠. 그리고 지지점 C에서의 핀의 반지름, 그러니까 얘를 사실 위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핀이 꼽혀 있는 상태겠죠. 여긴 벽이고, 그래서 얘의 핀의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V가 지지점의 P는 이중 전단을 받는다라고 했죠. 핀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떤 이런 당기는 힘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방향에 전단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중 전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AB와 BC의 무게는 무시한다. 얘 자체 무게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점 C에 대한 모멘트 합을 먼저 생각을 했네요. 점 C에 대한 모멘트 합.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은 힘이 몰려있는 곳에 모멘트를 구하면 그 점을 향한 힘들은 다 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 그런 점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외력이 이렇게 있으면 반력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핀 지지니까 핀 지지는 항상 어때요? 핀은 X축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없죠. Y축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없죠. 회전할 수 있나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X축 반력, Y축 반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A점에서 X축 반력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RAH라고 표현을 했고요. Y축 반력은 RAV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두 반력을 합하면 이런 RA라는 힘이 나오겠죠. 그리고 C점에서도 똑같이 X축 방향의 반력 RCH, Y축 방향의 반력 RCV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힘을 합하면 RC가 되겠죠. 여기서 방향은 사실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방향이 반대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멘트, C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자고 했을 때 그럼 이 C점에 모멘트를 발생하는 힘들을 다 살펴보죠. 일단 RCV가 모멘트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죠. 항상 그 원하는 점에서 어떤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거리의 힘에서 어떤 거리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주어진 힘만이 이 시점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살펴볼 때 보시면 어떤 힘이 그렇게 할 수 있죠? RAH가 시점에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수직인 힘이죠. 그래서 RH 곱하기 2.0.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돌아갈 테니까 손가락을 오른손 법칙으로 모아 보시면 엄지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죠? 화면의 바깥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아실 겁니다. 손이 이렇게 되면 엄지가 화면의 바깥쪽 방향을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또 RV는 어떻죠? RV는
모멘트를 주나요? 안 주죠. 왜냐하면 이 점과 수직 방향의 힘이 아닌 수평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주는 힘은 회전을 일으키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럼 어떤 힘이 있나요? 이 힘은 어떠나요? 그쵸? 시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2.7 kN 거기다 0.8m 떨어진. 근데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니까 손가락을 오른손 법칙으로 하시면 엄지가 화면의 안쪽으로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여기서 2.7 kN이 수직 방향으로 발생을 하죠.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죠? 0.8 플러스 1.8에서 2.6 만큼 떨어진 만큼 그래서 2.7 곱하기 2.6 보호는 동일하게 엄지가 안쪽으로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마이너스이죠. 그렇게 다 합을 더하면 무조건 0이 돼야 이 물체가 회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RA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90 kN이 나왔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모멘트가 아닌 X축 방향의 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축 방향의 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X축 방향의 힘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X축 방향의 힘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다 Y축이고 얘랑 얘만 X축 방향 힘이죠. 그러면 X축 방향의 힘 오른쪽에 있는 건 RCH 왼쪽 방향으로는 RAH니까 사실 빼기 RAH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RCH와 RAH가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그러면 아까 RAH를 구했으니까 RCH도 동일하게 4.590 kN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X축 방향의 힘을 다 구했네요. 이제 Y축 방향의 이 반력들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구하나? 이번에는 이 부분만 한번 띄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띄어내는 대신 그 부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시점에는 그대로 반력들이 존재하고 대신 AB를 없앤 대신 이 B점을 그 AB가 이런 FAB라는 힘으로 당겨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림에. 항상 그 방향으로 압도는 인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띄어냈을 때 그 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엔 또 B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B점에서의 모멘트를 다 구했을 때도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점에 모멘트를 줄 수 있는 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FAB 이 힘 모멘트를 주나요? 줄 수 없죠. 이 B점과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가하는 힘은 모멘트를 발생 못 시킵니다. RCH는요. RCH는 이 B점과 수평하죠. 수평 방향으로 발생하는 건 힘을 모멘트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RCV는요. 가능하죠. 수직 방향이니까요. 2.7N 수직 방향, 2.7N 수직 방향. 세 개의 힘이 이 B점에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RC, V 곱하기 거리, 전체 거리 3을 곱했죠. 근데 방향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텐데
이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또 손가락을 말아보시면 오른손을 엄지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2.7N은 킬로뉴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거리가 2.2m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말아보시면 오른손을 말아보시면 엄지가 화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 힘도 2.7N도 또 수직이고 0.4m 떨어져 있기 때문에 2.7 곱하기 0.4 그리고 이 방향으로 회전할 때 엄지가 또 화면 바깥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힘을 다 더해서 0이 된다라고 하면 RCV를 구할 수 있고 RCV가 2.340 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시 돌아와서 전체 구조물의 수직 방향의 힘은 아까 안 했었죠. FY, Y2 방향이 다 0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시면 수직 방향의 힘이 뭐뭐 있죠? RAV, RCV, 2.7, 2.7. 그쵸? 그럼 RAV는 위쪽이니까 플러스, RCV도 위쪽으로 했으니까 플러스, 2.7은 밑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또 2.7 하나 더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RCV를 아까 구했기 때문에 RCV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 RAV는 3.060kN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 모든 반력들을 다 구했네요. 그쵸?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AB의 단면적과 핀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AB 이렇게 AB가 있었죠. 이렇게 B고 얘 단면적이 얼마 되는지를 알려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RA를 알면 되겠죠. 이 RA가 RAV랑 RAH를 합친 그건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스 법칙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 RAH 제곱 플러스 RAV 제곱을 루트 씌우면 총 RA라는 힘이 나오죠. 그래서 AB에 작용하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걸 아까 RF AB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 값이 5.516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봉 AB의 인장력이 5.516으로 발생한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럼 AB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앞에서 허용 면적은 전달 하중을 허용 응료를 나눠준다고 했죠. 그건 바로 아까 허용 하중식을 면적은으로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허용 응력이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었어요. 125 메가파스칼이라고 인장 허용 응력이 그렇기 때문에 힘이 5.516 킬로뉴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AB의 단면적은 44.1mm 제곱이 되면 된다라고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의 단면적을 구하려면 이 핀에 가해지는 힘을 알아야 될 테고 그 힘은 또 RC죠. RC는 RCH랑 RCV의 합입니다. 그럼 똑같이 피타고라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RCH제곱 플러스 RCV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죠. 그 힘이 바로 5.152kN이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허용 면적을 구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이중 전단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중 전단이 일어난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핀이 이렇게 지지대 이중 전단이 요 두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면적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면적이
하나의 힘을 나눠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의 면적은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단일 전단이었다면 그냥 힘을 허용 전단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허용 전단 능력으로 두 면적이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핀에 작용했던 힘이 전단력이 5.152 킬로뉴턴이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힘이 5.152 킬로뉴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용 전단 능력이 45 메가파스칼이었고 이중 전단이기 때문에 2로 나눈 값이 결국에 57.2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핀의 D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지름의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면적을 알고 있으니까 4A 핀의 그 면적을 파이로 나누고 루트로 씌워서 결국에 8.54mm로 알 수 있겠죠. 면적에서 바로 지름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전체 그림 하나, 그리고 BC만 따로 그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필요하시고요. 그때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결국에 이 그림을 가지고 X방향의 힘의 합이 다 0이다. Y방향의 힘의 합이 다 0이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모멘트 C의 합이 0이다. 모멘트 B의 합이 0이다. 이 네 가지 식을 만드시고 구하시면 답을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해설에서는 뭐 이걸 했다가 그 다음 또 뭐 이걸 했다 막 순서가 뒤죽박죽처럼 보여서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하나하나씩을 정하고 구하시면 전체가 연립방정식이 돼서 원하시는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뭐죠? 이 반력들 RAV, RAH, RCH, RCV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구하면 어떤 내가 필요한 위치의 힘은 이런 힘이 뭐 두 개로 나뉘어 있을 때 합력을 구하면 되겠죠. 합력을 구해서 어떤 인장력과 압축력이 일어날 텐데 그때 허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2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